어떻게 바람에 피울 수가 있어? 사랑에 빠지기 죄는 아니잖아. 바람? 그러면 안 돼. 어디 남자가? TV만 켜면 연애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쩌다 빌런의 주제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람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도움 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람피는 사람들, 이들 뭐 특징이 있을까요? 바람을 핀다는 것의 핵심은 사실 신뢰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이렇게 사귀었다가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헤어지거나 혹은 더 잘 연결되거나 할 수 있어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사실 결혼인데요. 결혼조차도 사실 법적인 어떤 이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바람을 핀다라는 것은 상대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몰래 다른 사람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 애착을 형성하고 그 사람과 신뢰 있는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여기에 대한 몇몇 연구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애착에 대한 연구인데요. 우선은 제가 애착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이들의 경우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크게 안정형과 불안정 애착 유형으로 나뉩니다. 근데 그 불안정 애착 유형을 또 세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크게 네 가지의 애착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 애착 유형은 조금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도 결국은 안정과 세 가지의 불안정 애착 유형을 가질 수 있는 건데요. 이 불안정 애착 유형 중에 회피 유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피 유형이 영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 전체 성인의 25%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몇 연구에서는 이 회피형 성인이 가장 많이 외도하는 애착 유형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피형의 성인은 파트너가 있더라도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지지를 구하기를 꺼리고 대체로 감정을 좀 억압하고 스스로 감정도 잘 모를 뿐더러 상대의 감정도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외도를 할 가능성이 다른 유형보다는 좀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 그 이후로 불안정 애착 유형 중에서 몰입 유형도 안정형 애착보다는 아무래도 외도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몰입형 같은 경우는 파트너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일부러 사용하기도 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 친밀감을 충족하고 상대의 관심을 좀 끌거나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외도를 하기도 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물론 바람피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어떤 그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어떻게 했으면 바람을 피는 유형이 되는 겁니까? 그래도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너무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회피형 유형이 반드시 바람을 핀다. 그게 아니라요. 이제 여러 가지 애착 유형 중에서 불안정한 애착 유형의 사람들이 안정형보다는 조금 더 바람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정형 애착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부모들이 저희가 보통은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적절하게 내가 기대도 하고 뭔가 규칙 같은 걸 정해서 아이에게 좀 지시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의 반응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고요. 회피형 같은 경우는 내가 어쨌든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일정 정도 좀 지시는 하는데 잘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내가 조금 감정을 억압해서 자라는 경우는 회피형으로 성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어린 시절에 대해서 조금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감정 기억을 잘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몰입형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반응을 해주시긴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 내가 좀 강하게 요구하거나 좀 울부짖거나
그랬을 때만 반응을 해준다 그러면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내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좀 강하게 매달리거나 집착하는 유형으로 애착이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성장을 했을 때 몰입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회피형과 몰입형을 비유하는 굉장히 좋은 비유가 있는데요. 회피형의 성인들이 관계에 있어서 하는 어떤 유형을 보면은 쥐레밭을 걷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디에 쥐레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관계를 할 때도 내가 이 사람을 일단은 좀 거리를 두고 심리적 거리감을 두고 좀 위험하다 싶으면 우리가 쥐레가 있다 싶으면 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피하고 싶은 그런 유형의 회피형이고 몰입형 같은 경우는 내가 물에 빠졌는데 옆에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저 유람선에 내가 어떻게든 빠졌다는 걸 알려야지 구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큰 소리로 외치거나 굉장히 절실하게 매달리겠죠. 예, 그것을 우리가 몰입형의 사람들이 관계를 하는 패턴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는데 그게 뭐 남자든 여자든 연락 없이 늦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몰입형인 사람들은 전화를 수십 통을 하거나 문자를 엄청나게 많이 남깁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회피형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굉장히 상처가 되잖아요. 연락도 없이 늦고 혹은 뭐 밤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 수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좀 모른 척 한다든지 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좀 회피형 사람들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연인이 보내는 바람 신호가 있을까요? 네, 이거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걸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때때로 아직 배우자의 외도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해서 상담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부부관계 평소에 심각한 문제도 없었고 사이가 좋았는데 정말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도 보면 외도를 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성실하게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던 경우도 있더라 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런 신호는 바람 신호다라고 말하는 건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부부들이 서로의 관계에 충분히 노력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경우는 외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속담에서도 눈밖에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부부나 연인 관계라는 단단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있다면 외부의 유혹이나 혹은 관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울타리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외도라는 파멸의 길에 접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한 연구에서는 외도 문제를 가진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82%의 사람들이 단순한 친구 사이에서 외도 관계로 발전했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해요. 이게 뭘 뜻하냐면 뭔가 외도를 할 만한 정말 뭐 엄청난 어떤 사건이나 유혹적인 대상이 있어서 외도를 하게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결국은 내 연인 관계나 내 부부 관계에 근본적인 이 단단한 울타리에 조금 균열이 생기면 아주 사소한 좋지 않은 때, 좋지 않은 타이밍에 그런 유혹이 갑자기 들어오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나와 사랑하는 사람 간의 신뢰의 문제, 울타리를 얼마나 튼튼하게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외도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외의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유혹적인 이유는 그 관계에는 투자해야 될 부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든지 부부 사이에는 우리가 나누는 친밀한 사랑이나 이런 거 외에도 투자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이라든지 직업 문제 혹은 부부라면 상대방 배우자의 가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나누어야 되고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 외도 관계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감정만 주고받을 수 있죠.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환상에 빠지기에 되기 쉽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 피는 사람들에 대한 한 줄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어떨까요? 그 바람을 핀다는 것은 달콤한 과자와도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맛있지만 우리가 과자만 먹고 매일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건강한 식사와도 같은 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10회에 걸쳐서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심리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일상생활에서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